3일째 아침. 노보리배츠 온천. 오전 7시 13분. 눈을 떴습니다. 개운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3일 만에 보는 파란 하늘. 좋은 징조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핏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좋아. 이제 괜찮아. 아오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폐 속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켄지 씨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켄지 씨.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3일 쉬었더니 살 것 같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응.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글쎄요. 켄지 씨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켄지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타루 어때요? 운하가 유명하거든요. 겨울에 특히 예뻐요. 좋아요. 오타루로 가요.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아오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몸이 좋아져서. 정말요? 다행이다. 아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응. 오타루 가기로 했어. 천천히. 할머니 영상 찍어요? 응. 근데 무리하지 않게. 하루에 하나씩만.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우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었더니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출발했습니다. 켄지 씨가 앞에서 저희가 뒤에서. 아오이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풍경을 봤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안 봤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5,0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면 됐습니다. 댓글을 몇 개 읽었습니다. 할머니 잘 쉬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따뜻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다림도 사랑이라는 것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50만 구독자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오타루 30km.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길가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워줄까요? 글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추운데 불쌍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밖에 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태워주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일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오타루요. 저도 오타루 가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태워드릴게요. 뒤에 타세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뒤에 탔습니다.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추웠죠? 네.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남자를 봤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서울에서 왔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한국? 네. 할머니도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니, 일본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남자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하나 할머니세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할머니 영상 팬이에요. 매일 봐요. 와, 진짜예요? 진짜 하나 할머니? 흥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헐, 대박. 이게 꿈이에요? 진짜예요? 아오이가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할머니예요. 와, 믿을 수 없어요. 저 한국에서 할머니 보러 홋카이도까지 왔는데 진짜 만날 줄은. 나를 보러 왔다고요? 네. 할머니 영상 보고 감동받아서 저도 여행하기로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일본 왔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급하게 뒤돌아봤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네. 5년 다닌 회사요. 할머니 영상 보고 생각했어요. 나는 28살인데 뭐하고 있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리고 일본 왔어요. 할머니처럼 여행하려고요. 물론 저는 캠핑카 없이 배낭이지만요.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이요. 28살이고요. 서울 살다가 도쿄 거쳐서 지금 홋카이도예요. 민준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하셨죠? 엄청. 너 미쳤냐? 안정적인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두냐?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죽어간다고요? 네.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하루. 5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러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72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72세인데 시작하시는데 나는 28살인데 왜 포기하고 있지? 그래서 사표 냈어요.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지난 2주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살아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 이야기가 28살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72세 할머니가 28살 청년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을.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타루에서 어디서 자려고요? 글쎄요. 싼 게스트하우스 찾아볼까 했는데 켄지 씨에게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켄지 씨, 이 친구 우리랑 같이 다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젊은 친구 있으면 좋죠. 민준 씨, 우리랑 같이 다닐래요? 캠핑카에서 자고 같이 여행하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동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8살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운하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주차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72세, 68세, 28세, 17세.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찰칵.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나라, 다른 이야기. 하지만 하나였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꿈을. 운하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민준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그 질문이요. 왜요? 그 질문 들으면 제 엔진 확인하게 돼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멈춰 있나.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엔진이 멈춰 있었거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 씨, 지금 엔진은 어때요? 지금요?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부르릉. 손으로 엔진 흉내를 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작은 초밥집에서 민준이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내가 낼게. 어른이 내는 거야. 근데 민준 씨, 돈 아껴. 여행 길잖아.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했습니다. 8,000엔이었습니다. 비쌌지만 가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사시는 거요. 72세의 겨울 홋카이도.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3일 전에 쓰러지기도 했어. 알아요. 영상 봤어요.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안 하는 거. 안전하게 집에 있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왜냐하면 그러면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회사 다닐 때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진짜로.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하를 더 걸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배낭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이거 제 버킷리스트예요.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지산 오르기, 교토 가기, 오키나와 바다 보기, 홋카이도 눈 보기. 그리고 여기 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나 할머니 만나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 나를 버킷리스트에? 네. 할머니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만났어요. 히치하이킹 하다가.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증명용으로. 그래, 찍자. 셀카를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웃고 울고 또 웃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일본 사람 같았습니다. 저, 혹시 하나 할머니세요? 또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 팬이에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커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팬이에요. 10분 동안 6팀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에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 가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민준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저요? 삿포로 눈축제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시작한대요. 눈축제? 네. 삿포로 눈축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럼 삿포로로 다시 가자.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서. 정말요? 좋아요.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디서 자면 돼요? 켄지 씨 캠핑카에 공간 있어. 거기서 자. 감사합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멘을 끓였습니다. 4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찍어도 돼요? 민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응, 찍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하나 할머니랑 라멘 먹고 있어요. 믿어져요? 꿈만 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28살이 17살처럼 보였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라멘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 켄지 씨 이야기, 아오이 이야기, 제 이야기. 다른 세대의 다른 이야기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유키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글쎄, 처음엔 나를 위해서였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희를 위해서야. 민준 씨 같은 사람들, 박지혜 씨 같은 사람들, 댓글 다는 50만 명.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용기 내니까. 할머니, 그거 부담 안 되세요? 부담되지. 엄청. 3일 전에 쓰러진 것도 그 부담 때문이야. 근데 동시에 힘이 돼.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용기 주고 우리가 할머니한테 힘 주고. 아오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할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그래서 미대 가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네.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다음 주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보고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4사람이 웃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삶. 하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이 켄지 씨 캠핑카로 갔습니다. 잘 자요, 할머니.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나도야. 잘 자, 민준아. 아오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오이? 네. 오늘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민준이 만난 거 우연일까? 아니요. 필연이에요. 할머니가 영상 올렸으니까 민준이 감동받았고, 감동받았으니까 일본 왔고, 일본 왔으니까 우리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나비 효과네. 네. 할머니가 날갯짓 했고 민준이 날아왔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표현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습니다. 민준과의 만남, 운하 산책, 사람들과의 사진, 라멘 저녁.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대만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였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본어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만에서 온 린이라고 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영상 보고 용기 얻어서 대만에서 일본으로 왔어요. 지금 도쿄에 있어요.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나를요? 네. 꼭 만나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홋카이도. 오타루에. 오타루요? 제가 갈게요.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내일? 네. 꼭 만나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비행기 값이. 괜찮아요. 할머니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대만에서. 내일 온대. 진짜요? 응. 날 만나러. 세상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세상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준이 왔고 대만에서 린이 오고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를 만나러. 할머니 대박이에요.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이제 국제적이에요. 국제적. 나같이 영어도 못하는 할머니가. 하지만 기뻤습니다. 무서웠지만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만으로,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전 세계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오는 꿈. 웃으면서 손 흔드는 꿈. 좋은 꿈이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다음 날 오전 10시 47분. 신치토세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저는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만에서 온다는 린을 기다리며. 켄지 씨와 아오이, 그리고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엄청 떨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대만에서 나를 보러 비행기 타고 왔다니. 저도 어제 처음 만났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히치하이킹 하던 낯선 청년이 지금은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 연인, 비즈니스맨. 다양한 사람들. 그 중에서 린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큰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할머니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린 씨,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갑자기 경고도 없이 할머니, 할머니, 진짜 할머니,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72세 할머니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았습니다. 린 씨, 괜찮아요. 왔어요. 여기 있어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린이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5분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린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린이 물러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린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키, 큰 눈, 밝은 미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린 슈엔이에요. 22살이고 대만 타이페이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린. 이쪽은 아오이, 제 손녀고요. 켄지 씨, 그리고 민준이. 안녕하세요. 린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요? 한국 분이시죠? 린이 민준을 봤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제 할머니랑 라멘 먹는 영상. 부러웠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린 씨 차례네요. 린도 웃었습니다.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세대였으니까요. 20대 초반. 같은 꿈을 가진. 공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린이 놀랐습니다. 와, 이게 할머니 캠핑카예요? 응, 하루야. 15년 됐어. 멋있어요. 캠핑카로 갔습니다. 린의 짐은 작은 배낭 하나였습니다. 민준처럼. 린 씨,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네. 일주일치 옷이요. 할머니랑 일주일 같이 있고 싶어요. 일주일이나? 안 돼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봤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린이 다시 껴안았습니다. 허그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5명. 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린 씨, 뭐 보고 싶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다 좋아요. 그래도 특별히 가고 싶은 곳 있을 텐데. 린이 생각했습니다. 눈 보고 싶어요. 대만은 눈 안 와요. 그럼 산으로 가자. 눈 많은 곳. 좋아요. 켄지 씨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니세코 어때요? 스키 리조트인데 경치 좋아요. 가요. 출발했습니다. 민준과 린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또래니까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 대화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린은 중국어, 민준은 한국어, 우리는 일본어. 세 나라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꿈을 꾸니까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니세코가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인 산. 장엄했습니다. 와, 린이 감탄했습니다. 처음 봐요. 이렇게 큰 눈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린이 눈을 만졌습니다. 차가워요. 근데 부드러워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눈사람 만들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린이 소리쳤습니다. 두 젊은이가 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오이, 켄지 씨는 지켜봤습니다. 10분 만에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눈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웠습니다. 사진 찍어요. 5명이 눈사람 옆에 섰습니다. 찰칵. 할머니, 제가 왜 대만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린이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 영상 보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또 한 명. 살기로 결심했다고요? 네. 저 우울증이었어요. 2년 동안 약 먹고 상담받고 근데 안 나았어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영상 봤어요. 72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폭풍 후에 넘어지고 일어나시는 거.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뭘요? 할머니는 72세인데 넘어지고 일어나시는데 나는 22살인데 왜 일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약 끊었어요. 상담 그만뒀어요. 그리고 일본행 티켓 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린 씨, 괜찮아요? 지금? 네, 완전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민준이 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저는 회사 우울증, 린 씨는 그냥 우울증. 린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할머니 만났으니까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우울증이었어요. 아내 잃고 나서 5년 동안. 정말요? 네. 근데 여행하면서 나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만해졌어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 스트레스요. 성적, 입시, 친구 관계.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 고마워, 아오이. 5명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눈 덮인 니세코 산에서. 다른 나라, 다른 나이, 다른 고통. 하지만 같은 치유. 서로가 서로의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울증은 약으로만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연결이 약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먹을까? 라멘. 린과 민준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알았어, 라멘 먹자. 작은 라멘 가게를 찾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5명이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라멘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일본 라멘 맛있지? 최고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상 찍을까요? 다 같이? 좋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5명이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지금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있어요. 한국에서 온 민준 씨, 대만에서 온 린 씨, 그리고 우리 켄지 씨와 아오이. 이 친구들은 제 영상을 보고 여행을 시작했대요.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린 씨는 우울증을 이겨냈대요. 대단하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민준과 린에게.
여러분, 저 김민준이에요. 28살 한국에서 왔어요. 하나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린슈엔이에요. 22살 대만에서 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린이 하트를 그렸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보셨죠? 나이도 나라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같은 꿈을 꾸니까요. 살고 싶다는 꿈. 여러분도 같이 꿔요. 우리 같이 살아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이거 올릴게요, 할머니.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응, 올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멘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린이 혀를 내밀었습니다. 눈을 받아 먹었습니다. 차가워요. 근데 신기해요. 린 씨, 대만에서 뭐 했어요? 대학생이에요. 문학과요. 근데 휴학했어요. 왜요? 할머니 따라 여행하고 싶어서요. 책만 읽지 말고 세상도 보라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좋은 교수님이네요. 네. 제가 우울증이라고 했더니 그럼 여행 가라. 책은 돌아와서 읽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훌륭하시네요.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어디서 자요? 글쎄, 여기 근처에 캠핑장 있을까? 켄지 씨가 검색했습니다. 있어요. 10km 거리. 겨울에도 운영한대요. 가자.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봅니다.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할머니? 또 알아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팬이에요. 매일 봐요. 와, 진짜 오셨네. 어서 오세요. 오늘 공짜예요. 아니, 괜찮아요. 돈 낼게요. 안 돼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 얻었어요. 제 선물 받아주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리인이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2대를 나란히.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물을 연결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좋아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켄지 씨가 고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바비큐 해요. 바비큐요? 네. 밖에서, 눈 보면서, 밖에 그릴을 세팅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5명이 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춥지만 따뜻했습니다. 불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린이 말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무서워요? 죽는 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서워. 72살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도 여행하세요? 그래서 여행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살아야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28살이지만 벌써 죽음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때 매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지금은 안 하죠. 아니, 못하죠. 너무 바빠서. 사느라.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잃고 나서 매일 죽고 싶었어요.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살고 싶어요. 아내가 못 본 것들 다 보고 가고 싶어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 생각 안 해봤어요. 17살이니까. 근데 할머니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죽는다면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매일. 근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민준 씨처럼. 여러분처럼. 5명이 침묵했습니다. 불만 탁탁 타올랐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불꽃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노래 불러요. 린이 제안했습니다. 노래? 네. 캠프파이어니까 노래 불러야죠. 뭘 부를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요.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타케시가 좋아하던 노래. 사쿠라. 벚꽃 노래요? 응.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쿠라 사쿠라. 야요이노 소라와.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일본 전통 노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좋으세요? 아니야. 나이 들어서 떨려.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노래 할게요.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린도 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국어였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노래가 홋카이도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감정. 밤이 깊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자야겠어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자요. 민준과 리는 켄지 씨 캠핑카로 갔습니다. 저와 아오이는 하루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행복하셨어요?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하면 언젠가 끝날 것 같아서. 할머니, 끝나도 괜찮아요. 이 순간이 있었으니까. 이 기억이 남으니까. 17세 손녀가 또 진리를 말했습니다. 맞아. 기억이 남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오이가 올린 영상. 민준, 린과 함께한 영상. 조회수를 봤습니다. 벌써 5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봅니다. 민준님 응원해요. 대만에서 봅니다. 린님 최고. 이게 진짜 국제연대네요. 할머니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세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제 캠핑카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누가 이 시간에? 야마다.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영상 봤어요. 네. 한국, 대만 친구들. 대박이에요. 할머니 제안할 게 있어요. 뭔데요? 다큐멘터리 범위 확대하고 싶어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도. 국제 다큐멘터리로. 숨이 멎었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요? 네. 할머니 영향력이 국경을 넘었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한국 방송국, 대만 방송국이랑 공동 제작하고 싶어요. 저, 생각할 시간을. PD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역사적이에요. 72세 일본 할머니가 동아시아 청년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누가 상상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빨리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응. 아니, 큰일이긴 한데. 좋은 큰일인 것 같아. 뭔데요? 국제 다큐멘터리래. 한국, 대만까지. 아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할머니 완전 국제 스타예요. 무서워. 이렇게 커지는 게.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오이, 켄지 씨, 민준, 린. 그리고 50만 구독자. 모두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작은 시작이 큰 물결이 된다는 것을. 한 달 전 저는 후지산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한국으로, 대만으로, 그리고 더 멀리. 온 세상이 연결되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무서운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5일 후 2월 6일 삿포로 눈축제 개막일 오전 11시 23분 오도리 공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 조각상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높이 15m. 삿포로 시계탑을 본뜬 눈 조각. 디테일이 놀라웠습니다. 창문 하나하나 지붕의 곡선까지 모두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죠?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도 감동받았어요. 이게 다 눈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민준과 린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소리 지르고 웃고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50년 전에 아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찍을게요. 포즈를 취했습니다. 눈 조각상 앞에서 72세 할머니와 거대한 눈 조각상. 대비가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가족, 연인, 외국인 관광객.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축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젊은 커플이 달려왔습니다. 하나 할머니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희 팬이에요. 매일 봐요. 또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커플이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할머니 건강하세요. 10분도 안 돼서 5팀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유명하세요. 린이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스타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가리켰습니다. 큰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축제 안내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영상이었습니다. 펭귄 산책 영상. 그리고 자막이 나왔습니다. 72세 유튜버 하나 사포로 눈축제 방문 예정.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게 뭐야? 켄지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명인이라서요. 축제 측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나를 홍보해?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세 할머니를 축제에서 홍보하다니. 할머니 대박이에요. 아오이가 흥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셀럽이에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토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사포로 눈축제 홍보 담당 사토 타케시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메인 무대에서 간단한 인터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분 정도만요. 관람객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터뷰요? 저를요? 네. 할머니 영상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만 해도 하나 할머니 오시나요? 라는 문의가 수백 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해지는 게 이렇게 빠른지.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축제에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현실이 맞나요? 할머니 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뭘 말해야 할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할머니답게. 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사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에 메인 무대로 와주세요. 네. 사토 씨가 떠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응. 긴장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잘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늘 그랬잖아요. 축제를 더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눈 조각상들, 애니메이션 캐릭터, 역사적 건물, 동물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메인 무대로 갔습니다. 큰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토 씨가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긴장 푸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옆에 섰습니다. MC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유튜브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72세 여행자, 하나 할머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 수백 쌍의 눈,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MC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엄청.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해요. 한 달 전만 해도 후지산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72세의 캠핑카 여행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생각했습니다. 이유.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엔 살고 싶어서였어요. 딸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같이 살고 싶어서예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살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큰 박수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72세의 겨울 여행은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 전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다른 사람들도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MC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감동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할머니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백 명. 아니, 카메라 넘어 수십만 명.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 시그니처 질문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춰 있다면 시동 거세요. 두렵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동 거세요. 저는 72세에 걸었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든 걸 수 있어요. 혼자 무서우면 같이 가요. 저랑, 우리 50만 명이랑,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돼요.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72세 할머니를 위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오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최고였어요. 껴안았습니다. 민준과 린도 왔습니다. 할머니 울었어요. 저도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눈물 났어요. 정말요? 네. 특히 마지막 멘트. 우리 같이 살아요. 그거 진짜 좋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 받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진, 사인, 포옹. 그중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무슨 용기요? 남편 잃고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당신 영상 보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혼자 80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80세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80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72세든 80세든 90세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시동 걸고 싶은 마음. 그게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축제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또 봬요. 사랑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저런 무대에 섰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PD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라이브로 봤어요. 대박이었어요. 네. 긴장 엄청 했어요.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국제 다큐멘터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한국, 대만, 일본. 더 큰 무대. 더 큰 책임. 야마다 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만 찍지 마세요. 민준이, 린, 켄지 씨, 아오이. 그리고 박지혜 씨 80세 할머니. 그분들 이야기도 같이 찍어주세요. 왜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50만 명의 이야기예요. 저 혼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특별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PD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진짜 이야기네요. 할게요. 그렇게 찍을게요. 정말요? 네. 오히려 더 좋아요.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 그게 진짜 감동이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2월 말에 촬영 시작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더 큰 무대로 갑니다. 무섭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할머니, 다큐 하시는 거예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다 같이. 민준이, 린, 켄지 씨, 아오이. 다 같이 찍어. 진짜요? 저도요? 당연하지. 너도 주인공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대박. 저 TV 나와요? 응, 한국, 대만, 일본 TV에 다 나와. 린이 뛰었습니다. 와, 꿈만 같아요. 5명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다 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안. 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커지는 거? 무섭지. 엄청 무서워.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 지금 멈추는 거. 여기서 그만두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왜냐하면 너희를 실망시키는 거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실망 안 해요. 할머니가 뭘 선택하든. 근데 할머니가 계속 가면 우리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 그래서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 끝까지? 끝이 어딘데요? 생각했습니다. 끝. 어디가 끝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끝을 정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갈 수 있을 때까지. 좋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끝을 정하지 않는 게 더 자유롭다는 것을. 목적지를 정하면 거기까지만 갑니다. 하지만 목적지 없이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무대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축제 측에서 올린 영상. 조회수를 봤습니다.
2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댓글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할머니 말에 울었어요. 72세에 저렇게 사시다니 존경합니다. 저도 용기 내겠습니다. 같이 살아요, 할머니.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3개월 시한부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결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진짜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살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글쎄. 쉬고 싶어. 오늘 너무 긴장했어. 좋아요. 내일은 푹 쉬어요. 근데 내일 저녁에 회의해요. 다큐 준비. 어떻게 찍을지 뭘 보여줄지. 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타케시 사진을 봤습니다. 아니, 사진은 아오이에게 줬지. 대신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타케시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타케시. 나 잘하고 있지. 내가 봤으면 좋겠어. 오늘 무대. 수백 명 앞에서 말했어. 떨렸지만 했어.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어. 하나야 그랬을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근데 계속 갈게. 너를 위해서도. 내가 못 본 것들 다 볼게. 약속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타케시가 나왔습니다.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잘했어, 하나야. 계속 가. 응, 갈게. 끝까지. 타케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개운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켄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해요? 린이 물었습니다. 쉬어. 어제 너무 피곤했어. 그럼 온천 갈까요? 좋아. 온천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5명이 함께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물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 무서워요? 언젠가 끝날 것 같아서. 할머니, 끝나도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 그게 영원히 남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이 순간의 따뜻함, 웃음, 사랑.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오후 6시.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큐 어떻게 찍을까?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면 돼. 민준이는 어떻게 회사 그만뒀는지, 리는 어떻게 우울증 이겨냈는지, 켄지 씨는 아내 이야기, 아오이는 꿈 이야기, 그리고 저는 제 시작 이야기. 좋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월 말까지 뭐 해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여행 계속해. 촬영 전까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어디로 가요? 홋카이도 동쪽. 아직 안 가본 곳. 아바시리 시레토코. 그쪽으로 가자. 좋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계획 없이 가는 게 더 재밌다는 것을. 정해진 길보다 즉흥적인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갑니다. 그게 우리 스타일입니다. 그날 밤, 별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5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쁘다. 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만에서는 못 봐요. 도시라서. 일본도 도쿄는 안 보여. 여기는 시골이라 보이는 거야. 할머니, 저 별 있죠? 민준이 가리켰습니다. 응. 저기 할머니도 있어요. 내가? 별에? 네. 할머니는 별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빛이에요. 길 잃었을 때 보는 북극성이에요. 5명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린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지금 함께니까. 이 순간 함께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따뜻함, 이 사랑. 그게 전부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수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68만 7,492명. 70만에 육박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에서 70만으로. 할머니, 곧 100만 될 것 같아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100만. 상상도 못했어. 할머니, 100만 되면 뭐 할 거예요? 글쎄. 감사 영상? 아니면.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자. 2월 23일. 시레토코 반도. 홋카이도 최동단. 오전 5시 42분.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숨을 죽이고 수평선을 보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하 18도.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수평선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하늘이 물감을 쏟은 것처럼 물들었습니다. 와! 린이 작게 감탄했습니다. 저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아침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출은 매일 일어나지만 매번 다르다는 것을. 어제의 일출과 오늘의 일출은 다릅니다. 내일의 일출도 다를 겁니다.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할머니 찍을게요. 아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5명이 해를 등지고 섰습니다. 역광이었습니다.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찰칵.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5개의 실루엣. 다른 키, 다른 나이, 다른 국적. 하지만 하나였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를. 이거 올릴게요, 할머니. 응, 올려. 제목은 우리는 같은 해를 봅니다로 하자. 좋아요.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따끔거렸습니다. 동상 걸릴 뻔했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온기가 퍼졌습니다. 아, 살 것 같아. 민준이 손을 비볐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5잔 나눠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마음도 녹았습니다. 오늘 뭐 해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 없어. 그냥 있고 싶어. 여기, 이 순간. 좋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유키야? 엄마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엄마가 전국방송 뉴스에 나왔어요. 아침 뉴스. 놀랐습니다. 전국방송? 네. 70만 구독자 돌파한 72세 유튜버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 유명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국방송이라니. 일본 최대 방송국이잖아. 네. 엄마 이제 진짜 국민 할머니예요. 병원에서 다들 봤대요. 유키야. 무섭다. 왜요? 이렇게 커지는 게 감당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감당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잘해왔잖아요.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가고. 엄마는 이미 증명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유키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너도 사랑해, 유키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진심으로. 1년 전만 해도 막았는데 지금은 응원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오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구독자 수 봐요.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71만 2,847명. 71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100만 가까워졌어요. 그러게. 믿기지 않아. 할머니 100만 되면 기념 영상 찍어야 해요. 응. 근데 뭐라고 말하지?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 100만 개의 인생. 100만 개의 이야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그냥 있고 싶어. 오전 내내 캠핑카 안에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차 마시고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오후 2시쯤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각자 편지 쓰는 거 어때요? 편지? 네. 1년 후에 자기한테 봉인해서 보관하고 1년 후에 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좋아요. 써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5장 나눠줬습니다. 각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썼을까요? 1년 후에 나에게. 편지 내용 마이너스 하나의 목소리로. 2027년 2월 23일에 하나에게. 안녕 나야. 아니 너야. 1년 전에 나야. 지금 나는 72세야. 너는 73세겠지. 생일 축하해. 지금 나는 시레토코에 있어. 홋카이도 끝. 민준, 린, 켄지 씨, 아오이랑 같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1년 후 너는 어디 있을까? 아직 여행 중일까? 아니면 집에 돌아갔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72세니까 모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만약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만약 여행 중이라면 계속 가. 멈추지 마. 만약 집에 돌아갔다면 그것도 괜찮아. 충분히 했어. 만약 이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고 있다면, 내가 없다면,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었어. 고마웠어. 모두에게. 민준아, 리나, 켄지 씨, 아오이야. 너희가 이걸 읽고 있다면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72세 할머니랑, 이상한 할머니랑, 너희 덕분에 살았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70만 구독자 여러분. 아니, 지금은 몇 명일까? 100만? 그 이상? 고마워요. 믿어줘서. 72세 할머니를 따라와줘서. 같이 살아줘서. 기억해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늦은 건 없어. 지금이 시작이야. 엔진 걸어. 시동 켜. 그리고 가. 어디든. 혼자든 같이든. 그냥 가. 1년 후에 나야 아니면 이걸 읽는 누군가야. 잘 살아. 진짜로 살아. 숨만 쉬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 사랑해. 정말로. 2026년 2월 23일 72세 사토 하나가. 편지 끝.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썼습니다. 5개의 봉투. 5개의 미래. 이거 어디 보관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켄지 씨한테 맡기자. 제일 믿을만해. 영광입니다. 켄지 씨가 웃었습니다. 5개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1년 후 2월 23일에 다시 만나요. 여기서. 시레토코에서. 그때 같이 열어요. 약속이에요. 다들 손을 맞잡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약속은 희망이라는 것을. 1년 후를 약속한다는 건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오후 4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5명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길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할머니 질문 있어요. 린이 말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후회하는 거 있어요? 인생에서?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많지. 타케시한테 더 잘할 걸. 유키한테 더 이해심 가질 걸. 젊었을 때 더 모험할 걸. 후회 천지야. 그런데도 행복하세요? 응. 왜요? 왜냐하면 후회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후회가 나를 만들었어. 지금의 나를. 후회 없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렇구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 많아요. 5년 동안 회사 다닌 거.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아니야, 민준아. 그 5년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그 5년 없으면 지금 여기 없어.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더 잘할 걸 후회해요. 매일. 근데 그 후회가 저를 여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내 대신 보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후회할 만큼 안 살았어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할머니 안 따라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평생. 5명이 멈춰 섰습니다. 눈 덮인 길 한가운데서. 우리 잘하고 있죠? 린이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물들었습니다. 일출 때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슬펐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요. 아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5명이 석양을 등지고 섰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찰칵.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내일이면 민준과 린이 떠납니다. 민준은 한국으로, 린은 대만으로. 각자의 삶으로. 슬퍼요. 린이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게. 나도.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1년 후에. 약속했잖아.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진짜로. 후회 없이. 그리고 1년 후에 자랑해.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이니까. 맛있었습니다. 라멘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먹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내일 떠날게요. 놀랐습니다. 켄지 씨도요? 네. 규슈로 갈 거예요. 고향에.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 언제 다시 만나요? 1년 후. 시레토코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랑 아오이만 남는 거네. 아니에요, 할머니.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쿄 돌아가야 해요. 학교.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야 해요. 미대 간다고. 그래. 그럼 나 혼자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함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헤어짐이 있어야 다시 만남도 있으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생각했습니다. 혼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시작했잖아. 혼자도 갈 수 있어. 근데 진짜 혼자는 아니에요. 린이 말했습니다. 70만 명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도 멀리서 응원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마지막 밤. 5명이 캠핑카 밖에 나왔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 달이 없었습니다. 별이 더 잘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민준이 가리켰습니다. 북극성.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변하지 않는 별. 할머니가 저거예요. 우리한테. 변하지 않는 북극성. 아니야, 민준아. 나도 변해. 매일 변해. 별도 변해. 천천히. 보이지 않게. 근데 분명히 변해. 그럼 뭐가 안 변해요? 사랑.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이 기억. 이건 안 변해. 영원히 여기 있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여기에. 5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져도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로.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영원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5명이 함께. 일본 노래, 한국 노래, 대만 노래. 언어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였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별의 시간. 공항으로 갔습니다. 민준과 린을 데려다 주기 위해. 켄지 씨는 남쪽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공항 앞. 민준이 배낭을 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 바꿔주셔서.
아니야. 내가 내 인생 바꾼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못했어요. 할머니가 용기 주셨어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28살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너희 없으면 외로울 거야. 1년 후에 꼭 만나요. 약속해. 켄지 씨와도 작별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혼자. 켄지 씨도. 규슈에서 행복하세요. 네. 1년 후에 자랑할 이야기 많이 만들어 올게요. 나도. 마지막으로 아오이. 할머니. 저 정말 가야 해요? 응. 학교 가야지. 그리고 꿈 이뤄야지. 미대.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요. 아오이야. 넌 이미 강해. 나 없이도 할 수 있어. 믿어. 정말요? 정말이야. 넌 할머니 닮았잖아. 용감하잖아. 아오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오이야. 정말 많이. 오래 껴안았습니다. 17세 손녀를. 제 희망을. 제 미래를. 4시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 너머로 혼자 남았습니다. 주차장에 캠핑카 옆에 72세 할머니가 혼자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엔진 소리.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100만 2847명. 100만을 넘었습니다. 언제 넘었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100만. 믿을 수 없는 숫자. 100만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영상. 100만 구독자 기념 영상.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영상 마이너스 하나의 목소리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지금 저는 공항 주차장에 혼자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민준, 린, 켄지 씨, 아오이.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100만 명이. 방금 확인했습니다. 1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만. 저는 72세 할머니인데 왜 100만 명이나 저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살고 싶어서 캠핑카 탄 할머니인데.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이 저를 보는지. 아마도 여러분도 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진짜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저를 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은 몰라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떨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3주 전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죠. 그만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만두는 게 더 위험했으니까요. 제 마음한테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혼자. 근데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르니까요. 저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믿어줘서, 72세 할머니를 따라와줘서, 같이 살아줘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살아있어요. 진짜로.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엔진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잘 돌아가고 있나요? 멈춰 있나요? 만약 멈춰 있다면, 시동 거세요. 제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 순간.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72세에 시작했는데 늦을 리 없잖아요. 혼자 무섭나요? 괜찮아요. 저도 무서워요. 매일 무서워요. 근데 같이 가면 덜 무서워요. 우리 같이 가요. 100만 명이. 아니, 더 많이. 전 세계가. 같이 살아요.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계획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계획 없는 게 더 재밌어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삶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거. 그게 아름다운 거. 1년 후. 2027년 2월 23일. 시레토코에서 다시 만나요. 약속했어요. 민준, 린, 켄지 씨, 아오이랑. 여러분도 오세요. 올 수 있으면. 같이 일출 봐요. 같이 새로운 날을 시작해요. 그때까지 잘 살아요. 진짜로. 후회 없이. 매일 시동 걸고. 매일 출발하고. 매일 살아요. 약속해요. 저도 약속할게요. 1년 후에 만나요.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100만 명 모두.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제 엔진은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르릉. 들리시나요? 이게 살아있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시동 거세요. 우리 같이 가요. 끝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어디선가. 언젠가. 살아있는 한. 계속 찍을게요. 계속 갈게요. 약속해요. 안녕.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100만 명을 향해. 마지막으로.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 끝.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아니, 그래서 완벽했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올릴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올리자.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100만 명과 함께 그리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엔진이 울렸습니다. 부르릉. 살아있는 소리.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미래가 기다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혼자. 캠핑카 안에서 72세 할머니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습니다. 방금 올린 영상. 벌써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첫 댓글. 할머니 울었어요. 저도 시동 걸게요. 오늘부터 두 번째. 100만 축하합니다. 저도 1년 후 시래토쿠 갈게요. 세 번째. 할머니는 제 북극성이에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끝은 없다는 것을. 한 장이 끝나면 다른 장이 시작됩니다. 시즌 2가 끝나면 시즌 3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월 말, 곧 3월, 곧 봄. 눈 속에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캠핑카가 달렸습니다. 흰 눈길 위를. 혼자.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한 줄기 빛. 타케시야,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계속 갈게. 끝까지. 약속해.